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특검에 소환된 추경호 의원이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을 쓴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대 특검 최장 23시간 조사를 받은 것인데요. 조서 열람 시간이 무려 10시간 35분이나 됐습니다. 문장 하나도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전 방어 전략을 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내란 특검팀 조은석 특별검사죠. 이 조사가 23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례적으로 길었던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 의원은 23시간 중 10시간 35분가량을 조서 열람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3분쯤 특검팀에 출석한 추경호 의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 의원이 조사를 모두 마치고 특검 사무실 청사 밖으로 나온 시간은 이튿날인 31일 오전 9시 13분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경호 의원은 조서 열람 전까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포함해 약 11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피의자 신문에서 123 비상경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집중 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서 열람에 10시간 35분가량이 걸렸는데요. 추 의원과 그의 변호인이 전날 오후 10시 10분쯤부터 이튿날인 오전 8시 45분까지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대 특검 피의자 조사 가운데 최장인 약 23시간이 걸린 주요 배경에는 추 의원이 자발적으로 길게 이어갔던 조서 열람 절차가 있던 셈입니다. 조서 열람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을 당사자와 변호인이 수사가 끝난 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피의자는 말이죠. 조서 열람을 통해 진술이 있는 그대로 기록됐는지, 즉 내가 말하는 것이 그 말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대목이 있으면 고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30분 내지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도 조서 열람에 10시간 35분이 걸린 것은 추 의원이 그만큼 꼼꼼하고 치밀하게 조서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상황에서 지금 특검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거든요. 자신의 진술이 혐의 유무를 가리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이것이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 의원은 이례적일 만큼 장시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 문장 또는 표현 하나라도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0시간 35분이나 조서를 열람했다는 것은 한 줄 한 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건 답해도 되는지, 잘못된 답은 아닌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고민했다는 것이라며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장예린 법무법인 온조 변호사는 조서 열람을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무상 조서 열람 시간이 조사받은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지연 내란특검 특별검사부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이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하고 본인이 추가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3페이지가량 추가로 기재했다면서 진술했는데 조서에 빠져있는 부분을 많이 가필해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추 의원은 이거를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담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특검에서 뺐을 경우에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써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진 데에는 추 의원의 꼼꼼한 성격도 한몫한다고 합니다. 추 의원을 잘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사소한 부분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전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도 그러니까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도 오랫동안
조서를 그렇게 꼼꼼하게 받고 박근혜 대통령도 꼼꼼하게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검찰조사에서 15시간 중 11시간 25분가량을 조서 열람에 썼습니다. 엄청난 거죠? 15시간 조사받았는데 조서 열람이 오히려 11시간 25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깜빵을 면하지 못했죠. 피의자 신문을 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했는데 그 4배 이상을 조서 열람에 사용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에 약 7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서 또 조서 열람에 많이 관여하고 또 직접 그 피의자와 함께 조서 열람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말이죠.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조사하는 쪽에서 의도적으로 말이죠. 유도 신문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 피의자가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걸 빠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의 의미를 잘못 알아듣고 잘못 적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건은 말이죠. 보통 얘기하는 대로 적고 특별히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보통은 틀리게 적은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요걸 담고 싶은데 빠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많이 걸려야 1시간 또 빠르게 끝나면 30분이면 충분히 끝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조서를 열람했다는 얘기는 아까 나온 것처럼 추경호 의원이 원래가 또 그 국세청 그쪽의 관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고 너무나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추경호 의원은 사실은 말이죠. 지금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이거를 방해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근거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방해를 했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가 이제 계엄이 발령되고 저 민주당 애들이 계엄 해제를 하려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힘의원들은 따로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추이를 받죠. 아니 그때만 해도 계엄이 왜 발령이 됐는지 등등을 국힘 쪽에서는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무조건 자당의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발령했는데 무조건 그걸 갖다가 해제하라고 바로 얘기합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의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몇몇 간 만나서 시간을 들여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추경호 의원이 뭐 어디로 와라. 그러니까 국회가 아닌 뭐 당대표실이라든가 당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국힘 국회의원들을 모이라고 유도했다. 뭐 그런 거는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특검의 얘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얘기인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방향에 따라서 내지는 판단에 따라서 그 계엄 해제 요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거기 안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것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 이렇게 보는 건 지나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을 불러서 조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불렀으니까 나갔는데 그 조사를 하면서 아마 조사 내용이 엉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도신문이라든가 내지는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이 오랫동안 10시간 35분이나 조서 열람에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이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경호 의원은 꼼꼼하게 지금 조사 열람을 한 것 같은데 추경호 의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